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 K의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준대형 세단 K7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K7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K7의 최첨단 기능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K7은 이제 호랑이를 향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K7은 각이 이렇게 두 번 졌습니다. 이게 두 번 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호랑이가 아랫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각도 하나로 올라가면서 약간 위에 이빨을 드러내면서 약간 좀 더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릴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다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풀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Z자로 되어 있던 라인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아래쪽에도 보면 LED 턴 시그널로 다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LED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라이트도 굉장히 날렵해졌죠. 요즘 많은 차들이 라이트를 얇게 만드는 추세더라고요. 좋아요. 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크롬이 전체적인 크롬 라인을 쭉 연결해서 사이드 미러까지 전부 다 크롬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체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캐릭터 라인들을 쭉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캐릭터 라인은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 전에 K7과 좀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캐릭터 라인은. 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Z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랜저하고 완전 반대로 뒤집힌 느낌이죠.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되긴 했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7의 특징이라고 하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를 열 때는 이 기아 로고만 눌러주시면 자동 열립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전동으로. 버튼을 없애면서 뒷모습이 상당히 심플하게 변했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이전 K7보다 굉장히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 그레인으로 굉장히 고급진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외제 차이 많이 들어가는 앰비언트 무드 등으로 들어가서 불 어두운 데 가면 은은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라인이 쭉 송풍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틈 사이 여기도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쭉 연결되게끔 굉장히 넓어 보이게끔 만들었고요. 약간 각도도 운전석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어요. 조금. 그리고 굉장히 조작하기 쉽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크롬처럼 이렇게 고급진 느낌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옛날에는 버튼이 그냥 이제 까만색 그냥 무광 느낌이었는데 버튼을 나타내는 것도 하이그로시로 바뀌었고 버튼도 전부 다 크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이런 식으로 누르면 돼요. 누르면 되는데 이제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 조절할 때는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까만색 버튼에 까만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래로만 작동이 되고요. 딱 이렇게 은색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래로 위로 작동이 다 됩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볼륨 버튼이나 라디오 버튼들도 같은 계열의 색깔을 사용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나오는 부분도 전부 다 크롬 느낌으로 처리해서 일체감 있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계기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전자식입니다. 아날로그 느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부 다 칼라 LCD로 넣은 상태죠.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에이콘 모드고요.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약간 좀 더 스포트하게 변했죠. 돌리면 다시 스마트 모드로 들어옵니다. 자,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가 운전자의 습성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운전 습관에 맞게 차를 컨트롤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운전 습관에 맞게 연료를 소비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보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미션에 조금 무리를 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연비도 좋아지고 급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미션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포트 모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차 탈 때 그냥 차에서 정해진 대로 평범하게 운전할 수 있는 모드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RPM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3인치로 굉장히 큽니다.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방식이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 차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를 눌러보면요. 자, 내비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이제 지도를 확대할 때 옛날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스마트폰 확대듯이 이렇게 확대하고 숙소하면 지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K7에 세계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면서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기능으로 보이는 기능이 이 자연의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 자, 들리시나요? 이게 생기 넘치는 숲소리입니다.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뭐 노천 카페, 자, 따뜻한 벽난로, 눈 덮인 길가. 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힐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켜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 자, 그리고 날씨를 눌러보시면 날씨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 보시면 날씨와 대기질 그리고 세차하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아무래도 차다 보니까 세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겠죠. 3시간 후, 6시간 후. 그 다음에 일별 예고로 가보면 자,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날씨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선 버튼이고요. 이거는 이제 통풍 시트 버튼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단계별로 이렇게 조정이 되죠.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돌아서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핸들 열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그리고 여기는 오토홀드. 자, 오토홀드가 뭐냐면 오토홀드를 키게 되면은 저희가 계기판에 오토홀드라고 들어옵니다. 자, 오토홀드가 들어오면은 주행 중에 신호등에 정차를 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려고 엑셀레더를 밟으면 오토홀드가 풀리게 되죠. 그러니까 장시간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발을 좀 떼서 발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뒷좌석 커튼 버튼입니다. 커튼이 누르면 커튼이 올라오고 다시 한번 누르면 내려가는 버튼이죠.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모니터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에 있는 카메라가 전부 다 작동을 하면서 차를 뺑 둘러서 차를 위에서 본 듯하게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방 감지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파킹했을 때 말고 예를 들어서 뒤를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소리 들리시죠? 앞쪽에 사물이 있으면 알려주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계속 켜놓게 되면 주행 중에 신호 대기를 할 때 앞에 차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걸 끄는 게 편합니다. 꺼놓고 만약에 주차를 해서 후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따로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켜지고 나중에 이걸 다시 파킹에 놓게 되면 신호를 까딱하면 이게 꺼지겠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난 상태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돌리게 되면은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컴포트 모드로 다 변경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K7은 전자식 변속 레버로 2.5 GDI의 노블레스 등급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는 기존에 이렇게 제가 쓰는 기아 탁탁탁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드라이브로 바뀌게 됩니다.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후진할 때는 이걸 또 반대로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후진이 됩니다. 그리고 중립에 놓고 싶으면 살짝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시면 중립이 되고요. 그리고 파킹을 할 때는 여기 버튼으로 간단하게 파킹으로 바꿀 수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우선 핸들 옆에를 보시면 라이트 각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많이 없었는데 이거를 0에 두시면 가장 높게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3단계 조정이 되는데 라이트 높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밝기, 그 다음에 실내 전체적인 밝기를 버튼들의 불빛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차선 이탈 감지 경보 장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기능이죠. 자, 이 버튼은 후측방 추돌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걸 켜놓게 되면은 사각지대에서 차가 오게 되면 사이드 미러에 표시가 되고요. 자, 이걸 끄게 되면 이제 사이드 미러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아래 보시면 주유구 여는 버튼이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눌러보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대신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떼게 되면 크랭크가 멈춥니다. 그래서 꾹 닫을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된다. 네, 이거는 TCS를 껐다가 켰다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뭐 심지어 뭐 껐다 켰다 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핸들에 있는 버튼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핸들에 있는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제 뭐 전화를 걸거나 뭐 이제 내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버튼이고요. 자, 모드 버튼을 누르면 AM, FM 그리고 DMB, 그다음 USB 음악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도 역시 모드를 누르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자,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받는 버튼과 끄는 버튼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반대쪽을 보시면은 크루즈 버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크루즈를 세팅하게 되면 앞차와의 간격도 조정하고, 앞차가 가게 되면 따라가고, 쓰면 알아서 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핸들 모양처럼 생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켜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 반자율 주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핸들을 잠시, 손을 잠깐 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옆에 이 버튼은 앞차와의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서류모형 같이 생긴 이 버튼은 화면에 나타내는 뭐 연비 정보나 그다음에 방향,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면을 띄울지 선택하는 건데요. 연비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걸 놔두시면 되고, 아니면 OK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셔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운전자 주의 수준이 나오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키로수로 많이 해놓거나 아니면 이 연비 정보를 많이 해놓고 사용을 하시죠. 좋아요. 자, 오늘 K7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워낙 요즘에 리뷰가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내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K7 3.0은 우리나라에서 타기가 굉장히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희 나라에서 뭐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뭐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사실 많이 없기도 없고, 도심 주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심형 스타일로 저희 나라 차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숙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준대형 세단이라도 젊은 층을 많이 겨냥해서 디자인이 많이 세련돼지고 있습니다. 뭐 차량 구입 시에 그랜저나 K7이냐를 두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또 두 차량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스터 K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차량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 K의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